지난 7월 26일 해방 전 한국에서 저지른 일본의 죄를 참여하는 한 일본인을 맞이하기 위해 기내공항은 부선했다. 입국하는 이하라 히로미스 씨의 표정도 상기돼 있었다.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부산 자비사 삼중 스님과 그 일행은 이번 방안을 적극 추선했다. 이하라 씨도 더 늦기 전에 그가 목격했던 만행을 고백하고 죽은 영혼을 달래주고 싶은 마음이 한국행을 재촉했던 것이다.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서해의 작은 섬, 선감도에 묻어둔 과거였다. 다음 날 이하라 씨에게는 가슴 설레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감도에서 목격한 것을 처음으로 한국의 아이들에게 고백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그가 선감도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이 아이들 또래였다. 그로부터 반백년이 흐른 지금에야 비로소 털어놓기 시작한 이야기에 소년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하라의 고백, 그것은 선감도에 묻혀있는 소년들에 대한 증언이었다. そこにいなければならないけれども逃げていきます。腹が減るから逃げていきます。そうすると捕まります。そして捕まったら今度は殴られます。これは日本の言葉で拷問と言います。肉が破れます。そしてその子たちは苦しいからそこをゴロゴロと転げ回るけれども、もう声も何にも出なくなっていました。そのまま死んだ人が一人いました。私はそれを見ました。 서해 앞바다 선감도는 대부도와 제부도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이었다. 최근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육지와 연결되어 지금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에 속한다. 5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섬은 육지로 변했지만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재 산에 주인 없이 버려진 무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우거진 숲은 길을 막아서는데 아동 식사당했죠. 부담 있었잖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제정시대 때 저 애들 죽은 거고.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무덤을 찾기 힘들 정도다. 길도 없는 숲 사이로 당시 선감도에 살았던 주민들이 가리킨 묘는 간신히 봉분만 남은 아주 작은 무덤이었다. 여기 조그마한 무덤들은 전부 다 일정 시대에 그 아동들이 다 죽은 무덤이에요. 여기, 요렇게, 요쪽에, 또 저쪽에. 그러면서 저쪽으로다가 그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으로. 그리고 선감도에 아이들의 무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왜 여기에 묻혀 있는지 이 무덤에서부터 의문을 풀어야 했다. 그것은 일제시대 선감도의 비밀을 푸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무덤 앞에는 50여 년이 흘러서야 신문지 위에 조촐한 상이 차려졌다. 무덤을 파기 전 이하라 씨는 작은 예라도 갖추고 싶어 했다. 땅에 묻혀있을 선감도의 영혼을 이 자리에 부르고 싶은 마음이었다. (50여 년) 동안 무덤가에서 흙을 움켜쥐고 있던 아카시아 나무가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선감도의 잊혀진 역사를 깨우는 작업은 무덤 속 주인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무덤에서 나올 그 어떤 흔적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팀이 자리를 지키고 이하라 씨도 발굴 현장을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 무덤은 선감도에서 일어난 일을 어디까지 밝혀줄 수 있을까? 첫 번째 무덤에서 어렵게 사람의 흔적이 발견됐다. 죽어서도 인체에 가장 오래 남아있다는 치아였다. 치아와 옷조각, 그리고 단추가 발견됐다. 저 텐트를 볼 적에는 거의 동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동사가 이제 여기서 기관에서 동사했던 그것보다도
입사해가지고서 나가다가 입사해가지고 그 동사 그 상태에서 이제 죽은 것을 갖다가 그냥 그 즉시 금세 이렇게 내몰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약재 묻혔으니까 나머지는 다 흙작업으로 해가지고 뼈를 건들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 작업을 하자고. 1차 발굴만으로는 아무래도 무덤의 실체를 가늠할 수 없었다. 다시 2차 발굴을 시도했다. 하나하나 손작업을 하며 조심스럽게 파들어가자 인골로 보이는 뼈가 느껴졌다. 명당짜리인데. 명당짜리면 그 두골 있네 이건. 뼈 밑에 뼈도 있었는데. 아, 시상도는 또 거기서 한꺼번에 밑에 하지 말고 해. 밑에 놔두고 해. 놔두고 거기서 다 자리하고. 아, 이거 명당짜리인데 이건. 하는 대로 내비둬야지 선생만 하면 안 돼. 완벽한 인골의 모습이었다. 무심히 흐르는 시간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 이 섬에 있었던 그 어떤 주검이 묻혀 있는 것이다. 아랫사람이 없어. 뼈내고 형체는 있는 거야. 이하라 씨도 할 말을 잊었다. 50여 년의 세월도 선감도의 지난 날을 속일 수는 없었다. 미처 다 썩지도 못하고 이런 서글픈 모습으로라도 증언해야 할 것이 남아있었다는 듯. 유골은 반세기를 뛰어넘어 소리 없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ことですね。でも骨が出てきた時頭が出てきた時はびっくりしましたね。びっくりしました。はい。 국립과학수사연구팀의 손길이 빨라졌다. 두 번째 유골은 상태가 좋은 편이었다. 현장 감식으로는 키가 150cm쯤으로 추정됐다. 유골도 크지는 않았다. 이하라 씨의 고백대로 어린아이의 주검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팀에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했다. 나이와 성별, 사인을 알아낼 수 있다면 유골의 주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두 구의 무덤에서 나온 치아와 인골은 이 섬에서 죽어간 어린이들의 사인을 찾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간판에 하나 있다. 아, 선감도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하라 씨의 집 앞에서도 취재팀은 선감도를 만날 수 있었다. 선감도에서 일어난 일을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5년 동안 이 간판을 내걸었다. 戦艦と書いた井原先生でございますか。そうでございあ、そうですか。本を書いてどのぐらい経ちますか。 선감도를 여느 한국인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그는 일제시대 선감도에 있었던 가마원과 그 원생들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現地の、今その当時いた人の話は相当の数のことを言ってましたけどね、400人から500人ぐらいのことを言ってましたけども、私の考えではね、2、7の14、200人弱だと思いますね、人数は。これはね、あの本にも書きましたけども、刑務所、少年刑務所にいた人とか、それから監戒員、少年監戒員という施設に収容されてる子供がほとんどだったんですね。だからその子供たちの罪は、軽い、泥棒、かっぱらい、スリといったような類の人たちがほとんどだったんですね。だからアリランアリランアリラン 지금도 한국에서 배운 아리랑을 곧잘 부를 만큼 선감도에서 보낸 2년은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하라 씨가 한국과 인연이 시작된 것은 1931년. 아버지가 소학교 교장으로 한국에 발령을 받으면서부터였다. 한국에서 태어나 8살 되던 해 선감학원 부원장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그는 선감도로 들어간다. 거기서 목격한 일은 그에게 잊지 못할 충격을 주었다. この戦艦島という島が私にとっては一番人生で一番楽しい島だ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本当は楽しい思い出になるはずなんだけれども、その楽しい思い出なのにいつも悲し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ことを考えた時に、結局そこに悲しんで苦しんだ韓国の子どもたちもいたということに尽きるん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私が日本人だから楽しい島であって、韓国人だから悲しい島だったということはこれはおかしい。これがやっぱり私のその戦艦島をこれはどうしても書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決心の引き金になったわけでね。これはもう長いことも子供の時から本当にずっと考えていたことだったんですね。선감도의 기억은 평생 떨쳐버릴 수 없는 멍해가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것이 일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참회의 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선감도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선감도라는 한 권의 소설은 그렇게 완성됐다. 전설 속에서는 신선이 살았다는 섬 선감도. 그러나 일제 말기 선감도에는 어린 소년들을 식민정책에 맞게 교육시키기 위한 가마원이 있었다. 선감학원이 바로 그것이다. (200평) 규모의 강당을 중심으로 교실이 8개 있었다. 여기에는 주로 10살이 채 안 된 어린이부터 10대 소년까지 약 200여 명이 수용됐다. 대부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불량 행위를 하는 소년들이었다고 한다.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5명의 교관이 부임하는데 이하라 씨의 아버지는 부원장이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심었던 네구리의 소나무가 지금도 선감학원터에 남아있다. 선감도의 가마원을 설립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는 주민 이주령을 내렸다. 섬을 송두리째 가마원으로 만들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400여 명의 주민을 섬에서 내보내고 가마원 운영에 도움이 될 16가구 70여 명만 섬에 남게 했다. 이제 선감도는 더 이상 평범한 섬이 아니었다. 선감학원, 선감인간 가마원을 여기다 개설할 때 경기도 사회사회협회에서 징발을 했어요. 징발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렸을 때도 봤지만 집들을 이거 보상해 주려고 집들을 와서 문까지 다 일일이 자로 재더라고요. 다 재서 기입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 내보냈어요. 가마원을 만들기 위해 일제는 1923년 가마령을 공포한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소년 총무소로 보내는 대신 가마시킨다는 식민지 유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 대상은 8살에서 18세 이하의 소년으로 불량 행위를 했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들을 수용할 목적이었다. 가마원은 형무소 대신 일제 통치 아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 교육하는 시설이었다. 식민지 하에 우리 소년들을 일본인으로 교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네, 가마원의 그 효시를 본다면은 미국의 엘마이라 가마원에서 그 유래를 볼 수 있는데, 엘마이라 가마원에서는 그 만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소년들을 분류 초월을 해가지고 교정교육을 시키고 군사교육까지 시킨 데서 첫 발을 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23년도에 일제 식민지 하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가마 원령을 재정 공포해가지고 이북의 한 2군데,
우리나라에서는 목포의 고화도라든지 또 인천의 성간도 그리고 울릉도 이런 데서 총합 5군데에서 소년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마원은 함경도 원산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에 설치됐다. 그 후 평안도 용암포와 울릉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감도에 가마원이 생겼다. 가마원의 성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